안녕하세요. IFBB 프로 박정수입니다. 닉네임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 털 때문에 코리안 타이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진행한 거는 이제 숄더 프레스 머신이거든요. 그걸 먼저 하는 이유는 어깨 처음에 이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처음에 웜업으로 어깨의 혈류를 많이 보내는데 펌핑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근육 자체가 관절을 잡아주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점진적으로 올리는 게 좋은데 이제 무게보다는 이제 자극 위주로 해야 되죠. 이제 처음에는 자극을 느낄 수는 없어요. 왜? 처음에는 근력하고 근육량이 이제 적기 때문에 이제 자극점을 찾기가 힘든데 그 대신에 이제 올바른 자세가 중요해요. 올바른 자세를 계속 하다 보면 근력과 근육량이 늘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자극을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급자는 이제 자극을 찾기 시작하면 자꾸 이게 무게 욕심을 내다 보니까 자극점을 잃어버려요. 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운동은 저항 운동인데 저항을 받지를 못하니까 흔히 얘기하잖아요. 노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관절만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육에 저항을 받아서 근육을 찢어서 회복 단계에서 근육량이 늘어나는데 너무 중량을 쓰다 보니까 자세가 흐트러지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자세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저중량으로 해서 저항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제 만약에 요추를 등받이에다 하게 되면 상체가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자들 가르칠 때나 저도 마찬가지고 힙을 빼면 이제 견갑이 붙잖아요. 견갑이 붙으면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는 동작,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가슴이나 어깨는 다 힙을 앞으로 빼고 하거든요. 왜냐면 견갑으로 밀어야지만 안정된 자세에서 운동을 수행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어가 돼요. 그러니까 제어가 돼야지 저항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뭐 웜업 빼고는 한 4세트에서 5세트 정도 하죠. 가동 범위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중량이기 때문에 이제 풀로 하고요. 이제 무거우면 풀로 할 수 없는 게 이게 무게를 올렸을 때 수축 지점에서 어깨를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거울 때는 이제 좀 부분 반복을 하죠. 그리고 지쳤을 때 마지막 구간에 한 3-4개는 그때도 부분 반복을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관절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저는 이제 좀 운동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분 반복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좋죠.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다 보면 어깨가 항상 몸이 굳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완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스트레칭에서 몸을 풀어도 인대 같은 게 다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해당 부위의 혈류를 돌려서 펌핑을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 운동은. 유도를 해서 관절을 잡아줘야 돼요. 근데 펌핑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면 관절을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담을 당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웜업에서 펌핑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이제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원래는 밀리터리 프레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오래 운동하다 보니까 팔꿈치하고 어깨가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예 밀리터리 프레스는 하진 않고 그 대신 이제 요즘 이제 해머 기구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머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어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작은 부위인데도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여주는 건 어깨예요. 어깨 보통 측면이 다들 약하거든요. 동양 사람들이. 그래서 숄더 프레스 해머가 좋은 이유가 전면하고 측면을 같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걸 자주 하는 편이죠. 힙을 앞으로 빼고 견갑을 붙인 상태에서 하게 되면 팔꿈치가 가동 범위가 나와요. 가동 범위가 앞으로 잘 뻗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무게를 내가 이게 쉽게 얘기하면 받아야 되잖아요. 무게를 받아서 올려야 되는데 그런 준비 동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네거티브하게 견갑이 잡아주기 때문에 천천히 이완이 되는 거죠. 초보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단 힙을 빼고 무게를 가볍게 해서 이제 자세를 먼저 잡아야죠.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처음 습관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처음에 습관을 잘못 들이면 나중에 중급자, 고급자 고치기 되게 힘들어요. 뭐 변칙 동작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거는 고급자 아니면 하시면 안 돼요. 가장 기본이 중요하거든요. 기본이 있어야지 그런 것도 가능히 한데 요즘은 너무 이 기본을 좀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기본을 좀 충실하시면 좋겠어요. 해머의 가동 범위는 이 대각선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견갑을 닫은 상태에서 내리면 딱 걸리는 구간이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걸리는 구간에서 이제 수축을 하면 돼요. 이제 투망을 쓰다 보니까 한쪽을 기울 수가 있어서
그거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울을 보고 하면 괜찮은데 거울이 없는 데서 하게 되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조했듯이 힙을 빼고 견갑만 붙이면 되게 간단해요. 그 대신 이제 팔꿈치만 앞으로 당겨오면 부상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거는 왜 하냐면 집중력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거든요. 이제 투함으로 하다 보면 이제 다 우리는 불균형이 있잖아요. 뭐 아픈 부위도 있고 사람이 이제 근육이 뭉쳐버리면 한쪽으로 이제 쏠리는 증상도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쪽이 만약에 왼쪽이 약하다 그러면 이제 따로따로 해서 왼쪽에 더 집중을 해주는 거죠. 추가해서 하고 얘를 좀 더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뭐 오른쪽은 10개를 했으면 왼쪽은 한 15개를 더 하고 왜? 투함을 했을 때는 오른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불균형이 오게 되면 그래서 왼쪽에 힘을 많이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압으로 하는 거예요. 뭐 숄더 프레스 머신은 머신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주의사항은 없어요. 근데 숄더 해머 프레스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투함이다 보니까 따로 팔이 불균형이 일어나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르칠 때 저도 마찬가지고 척골하고 요골이 있거든요. 미는 동작은 무조건 척골로 밀려고 하거든요. 이게 요골은 이게 관절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래서 척골에다가 받치면 관절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척골에 받쳐서 무게를 받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견갑이 붙어 있는 데서 견갑을 밀게 되면 아무래도 안전하게 밀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걸 안 하게 되면 저항을 받아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빨려 되기 때문에 이제 다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팁이 뭐냐면 항상 팔꿈치가 어깨 뒤로 나가면 안 돼요. 왜? 어깨가 찝히기 때문에 그래요. 어깨에 부담이 엄청나게 가겠죠. 그래서 팔꿈치는 어깨보다 항상 앞에 있고 척골을 받쳐서 하게 되면 견갑이 다치거든요. 견갑이 다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운동을 수행을 하시면 네거티브가 돼요. 딱 견갑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저항을 받으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팔꿈치를 앞으로 빼고 척골에다 받쳐서 하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덤벨 숄더 프레스는 시합 준비할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왜? 가동 범위가 커요. 가동 범위가 크기 때문에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해머나 머신은 그래도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프리웨이트는 이제 조심할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많이 다치다 보니까 항상 엉덩이를 빼는 편이에요. 근데 빼는 이유가 일단 견갑이 붙어야지 내 몸이 흔들리지 않고 잡아 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잡아놔야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수행해서 부상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게 왜냐면 팔꿈치가 뒤로 빠져서 그래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깨보다 팔꿈치가 항상 앞에 와 있어야 돼요. 근데 뒤로 빠지면 견갑이 열리면서 승모가 개입이 돼요. 그래서 승모에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견갑을 닫게 되면 승모 개입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 팔꿈치가 뒤로 빠져버리면 견갑이 열리기 때문에 승모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두 전면이 다 보여야지 자세가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내가 이두 전면만 보이면 되겠구나. 왜 그러냐면요. 이두 전면이 보여야지 견갑이 닫아져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으면 열리거든요. 그래서 견갑 이두 전체가 다 보이면 견갑이 닫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숄더 프레스, 밀리터리 숄더 프레스는 차이점이라는 거는 이제 투함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중량을 더 덤벨보다 많이 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숄더 프레스도 밀리터리 프레스도 덤벨 프레스보다는 가동 범위가 좀 적거든요. 보통 비시즌하고 시즌은 나뉘었어요. 비시즌 때는 아무래도 밀리터리 프레스를 많이 하고 시즌 들어와서는 덤벨 프레스를 많이 하는 편이죠. 이거는 특히 조심하실 게 뭐냐면 본인이 무게를 못 이기는데 무게를 너무 과도하게 쳐버리면 어깨 인대 손상을 많이 입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 능형근 자체가 근육이 많이 뭉칠 수가 있어요. 제가 견갑을 민다고 그랬잖아요. 견갑을 밀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이 무겁다 보니까 이 목 쪽에 하고 이 능형근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쪽으로 아무래도 부상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초보자는 횟수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요. 숙달이 돼야 되거든요. 이 운동은.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지 본인이 뭐를 잘못했는지 알고 자극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 같은 경우는 보통 저는 추천이 15개에서 20개 정도. 덤벨 프론트 레이즈거든요. 이 운동은 전면의 어깨 운동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상을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특히 어깨가 많이 아프신 분은 이걸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깨를 찝어서 올리기 때문에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이제 무리가 많이 가는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밸런스라고 했잖아요. 전면의 근육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걸 계속 긴장을 유지를 시켜요. 그래서 풀려면 어깨에 긴장이 풀리고 승모가 들려요. 승모를 들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동범위도 이거는 좀 하프로 하는 편이죠. 네, 계속 긴장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는 케이블이 좋다고 해요. 왜냐면 저항을 받을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이제 케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초보자 같은 경우는 케이블을 하는 게 안전하고 제일 그래서 추천하는 게 케이블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즌 때는 좀 다양하게 하는 편이에요. 이제 비시즌 때는 되게 단순하게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비시즌 때는 중량을 차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제 다양한 운동을 하게 되면 사이즈가 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시즌 때는 다양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초보자 같은 경우는 컴파운드 세트. 네, 그래서 전면하고 후면을 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후면이 근육이 작아요. 작기 때문에 가동범위가 좀만 틀어져도 자극점이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면하고 후면을 같이 하면 아무래도 좀 혈류가 통해서 펌핑감이 좋기 때문에 그 컴파운드 세트를 해서 전면하고 후면을 같이 하고 사이드는 맨 나중에 하는 게 좋아요. 네, 왜냐면 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면하고 후면은 컴파운드 세트하고 사이드 레터럴은 마지막에 하거든요. 네, 좀 그런 걸 추천하고 싶어요. 이제 전면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하는 거거든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되게 다양해요. 이게 뭐 가지각색으로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이제 뭐 물 주전자 따르듯이 하자고 그랬는데 요즘 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전 방식으로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찝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데미지가 계속 쌓이다 보면 어깨 인대가 이제 끊어지거나 늘어나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깨를 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을 열고 어깨를 들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어깨가 있는데 팔꿈치가 올라가니까 계속 찝혀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보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자세 위주로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이 중량을 하시면 안 되고 자극점을 찾을 수 있는 자세를 잡아서 그러니까 횟수를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횟수를 많이 할수록 근육 많이 찢거든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찍잖아요. 그러면 프로들 거를 절대 보시면 안 돼요. 프로들은 다 가동무게가 짧아요. 짧은 이유가 그분들은 130kg, 140kg 나간단 말이에요. 워낙 근육이 비대하기 때문에 그 가동무게가 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따라서 한다고 가동범위를 짧게 하거나 시간을 단축해서 하는 거는 절대 옳다고 안 보거든요.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정확한 자세하고 그 가동범위를 크게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제어를 하면서 내려야죠. 제어를 한다는 건 뭐냐면 새끼손가락에 힘을 더 실으면 제어가 돼요. 새끼손가락을 쓰지 않고 다른 손가락을 쓰기 때문에 이 팔로 움직이거든요. 새끼손가락에 힘을 주고 손목을 살짝 감아서 어깨로 많이 들거든요. 중량을 우리가 쳤을 때는 이제 비시즌 때는 한 2분 정도 쉬거든요. 근데 시즌 때는 아무래도 이제 빨리 운동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1분을 하고 있죠. 이제 강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패러럴 그립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버 그립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오버 그립을 잡게 되면 측면이 같이 관여를 해요. 전면이지만 측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오버 그립 잡으면 측면까지 다 되고 이제 전면만 하기 위해서는 패러럴 그립으로 잡아서 그대로 하면 이 가슴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깨하고 가슴하고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론트 레터럴 레이즈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보통 한 달 정도는 이제 계속 똑같이 하고 이제 시즌 들어가면 한 매주마다 바뀌어요. 일부러 그게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적응할 때까지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숙달이 돼야 돼요. 본인이 숙달을 하고 나서 다른 이제 그립으로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본인이 뭐 빨리 배워야 된다면 뭐 그립을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오히려 기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너무 많은 종류를 하다 보면 몸에서 적응을 못해요. 그리고 초보자 같은 경우는 그거를 다 잊어버려요. 보통 이제 프리웨이트를 좀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리버스 팩테플라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케이블로 하는 것도 많은데 덤벨을 위주로 하는 거는 덤벨이 좀 이제 각도가 자유롭게 되고 아무래도 저는 좀 덤벨이 자극점이 더 오거든요. 그래서 덤벨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깨에서 가장 작은 근육이기 때문에 각도가 조금만 벗어나도 이제 자극을 못 받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자꾸 팔꿈치가 뒤로 빠져요. 뒤로 빠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팔꿈치가 90도가 돼서
그대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자꾸 하다 보면 뒤로 빠져요. 빠지면 견갑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어깨 후면이 자극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덤벨을 이렇게 삼각형 구조로 잡거든요. 삼각형 구도로 잡으면 덤벨 뒤에를 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잡으면 팔꿈치가 뒤로 빠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 운동은 역도가 아니거든요. 뭐 크로스핏도 아니고 근육을 찢는 운동이고 저항을 받아서 자극을 시켜줘서 이제 근비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프로라고 해서 머신만 사용한다고 해서 초보자, 중급자가 절대로 머신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초보자는 이제 처음에는 머신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중급자, 고급자 갈수록 프리웨이트를 좀 많이 해봐야지 나중에 그 근육이 쌓이는 게 두께가 달라진다는 거죠. 후면에 제일 중요한 게 승모 개입이 되게 많이 돼요. 벤치에 대해서 하는 거는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목을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벤치를 대고 하면 오로지 어깨 힘으로만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것도 이제 너무 고개를 왔다 갔다 하면 목을 다칠 수가 있으니까 왜 힘을 쓸 때 목에 힘이 너무 들어가 버리면 목을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후면은 그 일주일에 이제 3일 분할을 써요. 시즌 때는. 근데 저도 이제 어깨가 후면이 좀 약한 편이라서 후면 쪽은 등을 할 때 같이 한번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한번 하죠. 왜냐면 이걸 또 뭐 측면만 나눠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이제 특히 제가 얘기할 게 뭐냐면 초보자나 중급자 같은 경우 전면을 너무 이제 배자는 경우가 있어요. 뭐 측면 사이드 레터럴, 벤토 레터럴 레이즈 하면 어깨가 되게 좋아지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일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프레스예요. 덤벨 프레스, 숄더 프레스. 이제 프레스가 기본이 돼야지 왜? 큰 운동이잖아요. 측면하고 후면은 큰 운동이 아니에요. 작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숄더 프레스가 기본이 돼 있는 상태에서 측면하고 후면을 하셔야지 어깨가 근육이 커지는 거지 측면하고 후면만 한다고 절대 근육이 느는 건 아니에요. 그걸 조금 이제 프레스를 기본적인 걸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덤벨 슈러그라고 하거든요. 이제 뭐 바벨 슈러그도 있고 덤벨 슈러그도 있는데 파트너들이 지금 이제 시즌 기간이라서 덤벨 슈러그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왜 어깨하고 승모를 같이 하냐면 분리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승모를 여러분들이 좀 등하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승모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승모를 하셔야지 어깨 밸런스도 맞춰주고 등을 봤을 때 능형근에 붙어 있는 승모근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등만 해서는 그 능형근 쪽이 발달이 안 해요. 그래서 승모를 좀 많이 해주셔야지 등도 능형근이 발달이 되고 어깨 양쪽의 밸런스도 맞춰주고. 무게는 이제 저는 항상 점진적으로 가거든요. 점진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고 처음부터 이제 무겁게 하게 되면 부상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피라미드식으로 올라가고요. 무게를 계속 올리면서 점점 횟수는 줄겠죠. 근데 이제 저는 횟수를 웬만하면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헤비급이다 보니까 시즌 때까지 이 무게를 계속 무조건 들고 가거든요. 어깨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프레스에 기반이 되고 작은 부위가 나중에는 이제 같이 결합이 돼서 이제 삼각근이 이제 크게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은 너무 머신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신을 사용하는 건 좋은데 안전하게 하는 건 좋은데 프리웨이트가 이 가동 범위도 크고 운동의 이제 두께나 이런 강도가 잘 나오기 때문에 굳이 머신만 좀 강조하지 마시고 프리웨이트도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어깨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절대 작은 근육이 아니에요. 뭐 가슴, 등, 다리가 큰 부위인데 어깨를 등하시면 안 돼요. 어깨가 이 몸 전체의 밸런스를 좌우하기 때문에 어깨 운동을 소홀히 마시고 프레스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몸을 잘 푸셔야 돼요. 가동 범위가 안 나오고 하니까 보통 이제 어깨 거상이거나 그러면 항상 어깨가 앞으로 쏠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승모근이나 좀 능형근 쪽에 무리가 많이 가요. 대형근, 소형근 이제 등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 쪽을 좀 요즘 테라건 있잖아요. 테라건을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하시면 좀 도움이 되고 스트레칭을 운동 전에 너무 과도하게 하시면 안 돼요. 운동하기 전에 조금 이제 혈액을 돌리기 위해서 좀 자전거나 이런 걸 좀 해주시고 스트레칭 가볍게 해주고 가벼운 걸로 일단 제가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가벼운 걸로 일단 펌핑을 유도해서 이제 혈류를 어깨 쪽으로 계속 보내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본 운동을 들어가면 어깨 부상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돌 증후 같은 경우 저도 많이 겪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충돌 증후는 안 아프면 뭐 의사들도 안 아프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아프면 충돌 되기 전까지의 각도를 잡아서 하면 돼요. 왜냐면 내가 아팠는데 굳이 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한테 손해요. 얻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동 범위를 짧게 해서라도 자극을 주시는 게 좋죠. 너무 가동 범위를 벗어나면 아프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한테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굳이 그거를 억지로 하다 보면 더 부상이 악화될 수 있죠. 초급자 같은 경우는 뭐 근력 때문에 아무래도 오랜 시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초급자는 한 50분? 뭐 4, 50분 정도 하시는 게 좋고, 저는 중급자, 고급자는 같이 보거든요.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해야지 본인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자극점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1시간 뭐 20분 정도?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뭐 선수급이 되면 1시간에서 이제 그 정도에 끝내는 게 좋죠. 보통 4가지에서 5가지인데 다 골고루 해봐야죠. 이제 뭐 전면하고 측면하고 후면을 같이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프레스에 좀 기반을 많이 두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가장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머신 숄더 프레스를 하고 덤벨도 뭐 저중량 갖다가 프레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레터럴은 한 종류를 하고 벤토버 레터럴 한 종류를 하고, 근데 승모하면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지나지 않을까. 올해 제가 이제 30년 됐거든요. 30년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꾸준히 묵묵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해서 밥 먹듯이 운동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오늘 내가 숙제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운동을 안 하면 내가 오늘 숙제를 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시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식단, 그 다음에 휴식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틀을 쉬어요, 그냥. 근데 일요일까지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걸 좀 추천하지 않거든요. 왜? 몸이 회복이 돼야지 근육도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 찢기만 하니까 근육을 피로도만 계속 주기 때문에 회복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컨디션에 따라서 운동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올해는 한 6월 말에 7월 초인가 그때 이제 캐나다 토론토 이제 그 대회 있거든요. 작년에 너무 길게 잡았더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짧게 잡고 굵고 짧게 하려고.